안녕하세요. 공부법 사전의 소크라 콩점입니다. 오늘 강의는 공부의 배신, 공부 상처를 막는 방법에 관해 강의하겠습니다. 최근 JTBC의 스카이 캐슬이 시청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스카이 캐슬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JTBC의 스카이 캐슬을 보면서 든 생각은 부모의 욕심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욕심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고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셀리그만의 학습된 무기력, 아울러 2015년에 방송된 공부의 배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났고, 역시 2015년에 개정판이 나온 김민수 씨의 공부 상처라는 책이 떠올려졌습니다. EBS의 공부의 배신 일부를 보면 명문대는 누가 가는가? 새벽 2시까지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3시간 자고 공부만 하는 괴물들이 명문대를 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바람직한 내용인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길은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고등학생이 지금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완벽한 사람을 19살에 뽑아야 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는데, 입시 전문가인 교사의 성추행도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남 미워하기와 명문고 학생들이 만우절에 교복을 입는 모습도 방송됩니다. 출신 고등학교가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말도 나오고, 대학의 수강 신청조차도 경쟁인지 도박인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은 없고 하나의 길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줄로 세우는 교육에 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부모의 자격 이 부분에서는 부모의 경쟁력과 아이들의 꿈의 어떤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에듀퓨어가 300만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현수 씨가 쓴 공부 상처라는 책입니다. 70% 정도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상처의 중심에는 공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 상처는 학습 부진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상처받는 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김현수 씨는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배워 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특정한 방식이나 환경 때문에 배움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배움으로부터 멀어진 원인을 학교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타고난 본능인 배움으로부터 멀어진 데는 공부에 대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주어서 공부에 흥미를 잃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심리학에서 뜨고 있는 분야가 긍정심리학입니다. 셀리그만은 행복이라는 것도 바이올린 연주나 자전거 타기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연습하면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과 미덕을 찾아 발휘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녀의 강점과 미덕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의 미숙함이나 실패에 대해서 간섭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던진다면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이들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안 돼,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그래, 한 번 더 해봐 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은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모험을 할 수 있고 실패해도 그것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속되는 실패 경험은 부정적인 태도, 비관주의, 학습된 무기력을 낳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경험은 부정적 태도, 비관주의, 학습된 무기력을 낳습니다. 참고할 도서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게 나온다면 부모와 자녀가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의 양이 더 많아지고 벼락치기도 잘 되지 않는다면 부모의 꾸중과 걱정이 시작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더 공부의 양이 많아지고 입시 스트레스도 있게 되죠. 이때부터는 부모의 꾸중과 걱정이 더 심해지고 온갖 잡념이 생기고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쁘다, 공부 체질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따라서 전문계에 가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공부의 양이 아주 많아지고 입시와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아집니다. 모든 과목에서 벼락치기가 불가능하니까 머리가 나쁘다, 기술이나 배우자, 전문계로 전학가자 이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공부의 습관화인 것 같습니다. 나와 부모의 생각이 머리가 좋으니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공부가 습관화되지 않는다면 실패 경험이 계속되고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됩니다. 나와 부모의 생각이 노력하니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습관화되고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감으로써 긍정적인 태도, 낙관주의, 학습된 낙관주의를 가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계속되는 성공 경험은 긍정적 태도, 낙관주의, 학습된 낙관주의를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학습된 낙관주의, 긍정적 태도를 기르려면 완전해지지 않은 이런 비효과적인 전략을 쓴다면 실패를 괴로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와 달리 유연한 전략, 완전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자유스러운 가운데 좋은 기분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낙관주의를 기르려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공 경험을 쌓아가게 해야 합니다. 한두 과목이라도 조금 더 잘해 보려고 애써 봅니다. 세상에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 한 번의 연습이 있을 뿐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사회는 평생 공부하면서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생각과 판단을 존중하고 그래, 한 번 더 해봐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믿으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